저와 어머니는 가끔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곤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타고난 남다른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지몽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외할아버지인데 저희 외조부모님은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외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공주처럼 모시다시피 했고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만 있으면 항상 든든하다며 늘 자석처럼 붙어 다녔죠. 모든 걸 다 이뤄도 두 분만 있으면 이겨낼 정도로 외조부모님은 사이가 각별했는데 하늘도 무심한지 외할아버지가 아무런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던 분이 폐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나 수술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족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외할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했던 할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알아 누워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이러다가 할머니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때 슬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을 정도니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밤을 새며 할머니 곁을 지켰고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를 겨우 설득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기절하듯 잠에 빠지던 어머니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가족들이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거실에 둘러앉아 행복한 얼굴로 수다를 떨고 있더랍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나가보니 그곳에 외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는데 할아버지가 사람 키만한 나무판 같은 것을 들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깔아두더랍니다. 이게 칠성판인데 길 가다가 너무 좋아 보여서 주워왔다. 어머니가 왜 그런 걸 주워왔냐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그것을 정성껏 바닥에 깔더니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 위에 눕히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묘한 불길함을 느낀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내가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 엄마, 절대로 외롭지 않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하,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지? 그러면 우리 딸 믿고 간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칠성판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 후로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깨어났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대체 그 칠성판이란 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여물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관 안쪽 바닥에 까는 일종의 얇은 판이더군요. 북두칠성을 본떠서 판에 7개의 구멍을 뚫어놓아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시신을 칠성판에 묶은 상태로 입관하기도 한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진 할머니를 걱정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가끔 외로움을 타기도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작년에 팔순잔치도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할머니를 열심히 보필하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생전에 할아버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가부장적인 말 그대로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었는데 어머니와 저만은 유독 예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둘째인데 큰아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조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을 다해서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호랑이 시아버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며느리였답니다. 그런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하네요. 제가 어머니의 그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으니 할아버지는 손녀가 크게 될 아이라며 어릴 때부터 저를 금이야 오기야 끼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도 내복바람으로 나가서 사왔고 항상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분이 제가 기침 한번 콜록한 뒤로는 집안에서 담배에 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족보에 제 이름을 넣어서 새로 받겠다며 다른 자매들 이름까지 전부 올리느라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간 일도 있었는데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를 기점으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여자 친척들은 족보에 이름이 있는데 제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은 이름이 없다는. 아무튼 친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보다 몇 년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는 하루에 2-3겁을 피울 정도로 헤비 스모커였지만 술은 거의 안 마셨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라고 했다더군요. 참, 저희 할아버지 두 분 다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암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온몸이 노랗게 뜨고 깡말라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눈만 뜨고 있던 할아버지가 싫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귀찮으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 몰래 할아버지 옆에 슬쩍 누워서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게 하루 일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친척 어른들이 하나같이 까만 정장 차림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누군가 죽는다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그냥 특이하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죠. 어른들은 심각한 얼굴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저에게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뒹굴거리며 책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어이야 가는디 배웅해 줄텨. 응. 그러면 할아버지랑 같이 옷 입자.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주었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이 옷을 입냐고 물었죠. 예, 우리 손녀 하얀 옷, 까만 옷이 이거밖에 없네. 나중에 애미한테 하나 사주라고 해야 쓰겄네. 자, 할아버지랑 이거 입자잉? 그렇게 제 옷을 갈아입힌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얼른 나오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야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아차린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을 뒤져서 태권도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한 말씀만 해보세요. 예? 아버지는 친척 어른들과 함께 할아버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제가 방에 들어서자 절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할아버지, 어야 가는디 배웅해 줄텨.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씩 미소를 지으며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죽음을 본 적이 없던 저는 어린 마음에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는데, 임종을 지켜본 후에야 제가 모든 장례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컸을 때 어머니가 그날 어떻게 알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왔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할아버지가 이거 입고 배웅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니 어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었어. 세상에 내 자식 보고 싶다고 꿈에 찾아와서 손수 옷도 걸러주고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 엄마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당차고 강한 편이라 웬만해선 울지 않는 분인데,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전히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